2008년 일본 도쿄의 한 오피스 빌딩.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한 회사원이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키보드 위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동료들이 처음엔 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어요.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사흘 후 그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사망 원인은 과로사였습니다. 그의 나이 29살, 너무 젊은 나이였어요. 뉴스가 대서특필했습니다. 과로로 사망한 청년 한 달 야근 시간 200시간.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이렇게까지 일했다니. 회사 동료들을 인터뷰했는데 놀라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호가 분명히 있었어요.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피곤해 보였고 얼굴도 창백했어요. 우리가 쉬라고 했는데? 근데 본인은 계속 이렇게 말했대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프로젝트 끝나면 쉴게요. 그는 신호를 무시했고 한계를 넘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라고요? 근데 우리도 매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괜찮아. 조금만 더. 신호를 무시하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번아웃이 찾아오고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복하는데 몇 달, 심하면 몇 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습니다. 번아웃이 오기 전에 막아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가능합니다. 빌 게이츠는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비우는 날을 갖는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거의 모든 요청에 노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지속 가능하게 사는 법을요. 오늘은 번아웃 오기 전에 막는 7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만 있으면 쓰러지지 않아요. 오래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습관, 매일 30분 완전히 비우기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갖는다. 그만큼 비우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번아웃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조차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점심시간에 유튜브로 뉴스를 체크하고 운동하면서 강의를 듣고 잠자기 전엔 책을 읽습니다. 멀티태스킹이죠. 진짜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뇌가 쉴 틈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지속 가능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루 30분만큼은 완전히 비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멍 때리면서 창밖을 보거나 생각도 비우고 진짜로 쉬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재충전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두 직장인 얘기를 해볼게요. 둘 다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먹는 데는 10분밖에 안 걸려요. 나머지 50분을 어떻게 쓰느냐가 달랐습니다. A는 유튜브를 보면서 뉴스를 체크하고 업무 메일도 확인하고 카톡 답장도 했어요. 50분 내내 뭔가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다른 일을 한 거죠. 1년 후 번아웃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지칠까? 쉰 적이 없었으니까요. B는 점심 먹고 나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렸어요. 30분 동안요. 동료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시간 낭비 아니야? 근데 아니었어요. 1년 후에도 여전히 건강했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번아웃 같은 건 오지 않았어요. 차이가 뭘까요? 진짜로 쉬었느냐, 안 쉬었느냐였습니다. 매일 30분만이라도 완전히 비우세요. 핸드폰 끄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서 멍 때리세요. 생산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습관,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브레네 브라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완벽주의는 자기 파괴적이다. 정말 그래요. 번아웃으로 가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100%가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을 못하고 자기 기준이 너무 높아서 끊임없이 자책해요. 이것도 못해? 왜 이렇게 형편없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반대로 지속 가능한 사람들은 80%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적당히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자비가 있어서 잘했어, 충분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보고서 하나 쓰는 걸 비교해 볼까요? 완벽주의자는 첫 문장을 쓰고 마음에 안 들어서 지웁니다. 다시 쓰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요. 한 문장에 1시간을 쓰고 보고서 하나 완성하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제출하고 나면 평가는 B+가 나와요. 그러면 자책하죠. 왜 A+가 아니지? 적당주의자는 쭉 쓰고 3번 읽어보고 이상한 부분만 고쳐서 제출합니다. 하루면 끝나요. 평가도 B+가 나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는 만족합니다. 오케이, 괜찮네. 시간은 7배 차이가 나는데 평가는 똑같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지쳤지만 적당주의자는 여유로워요. 누가 더 오래 갈까요? 당연히 후자죠.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80%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20%는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B+도 좋은 점수예요. 스스로에게 관대하세요. 그게 당신을 오래가게 만듭니다. 세 번째 습관, 노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한 사람과 매우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후자는 거의 모든 것에 노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번아웃으로 가는 사람들은 모든 요청을 수락합니다. 거절을 못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러다 보니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어지고 남의 일로 스케줄이 가득 차는 겁니다. 반대로 지속 가능한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수락해요. 명확하게 거절할 줄 알고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는 거죠. 금요일 오후 5시 퇴근 준비를 하는데 상사가 부릅니다. 이거 오늘 안에 해줄 수 있어? 내일 아침까지 필요해. 예스맨은 어떻게 할까요? 네, 할게요. 그리고 밤 10시까지 야근합니다. 집에 가서 쓰러지고 주말 내내 일 생각을 하다가 월요일 아침에 지친 얼굴로 출근해요. 매주 이게 반복되면 1년 후 번아웃이 옵니다. 노매는 다르게 반응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드려도 될까요? 협상을 하는 거죠. 안 되면 정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주말을 잘 쉬고 월요일 아침 상쾌하게 출근해요. 1년 후에도 여전히 건강합니다. 차이는 경계선이었어요. 예스맨은 경계가 없었고 노매는 명확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노 말하는 연습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죄책감도 들 거예요. 근데 해야 합니다. 당신 시간은 당신 거예요. 남을 위해 다 줄 수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예스하고 나머지는 노. 그게 당신을 지킵니다. 네 번째 습관, 작은 기쁨을 매일 챙기는 겁니다. 틱나탄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번아웃으로 가는 사람들은 큰 성취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은 그냥 참는 거고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목표. 달성하면 즐길 거야 하면서 지금은 불행한 채로 살아요. 행복을 미래로 미루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사람들은 작은 기쁨을 매일 챙깁니다. 일상이 소중하고 오늘도 괜찮았어. 이 순간이 좋아하면서 지금 행복한 거예요. 두 직장인을 비교해 볼게요. 둘 다 대리였습니다. A는 과장되면 행복할 거야. 그때까지 참자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불행했습니다. 출근이 지옥이고 일은 고통이고 퇴근만 기다렸어요. 주말만 살았죠. 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장이 됐는데 행복할까요? 아니었어요. 부장 되면 행복할 거야 하면서 또 참기 시작했습니다. B는 달랐어요. 과장 되고 싶긴 했지만 지금도 챙겼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좋아하는 커피를 사고 점심엔 맛있는 거 먹고
퇴근하고 산책하고 주말엔 취미 생활을 했어요. 매일 작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과장은 못 됐어요. A보다 늦었죠. 근데 행복했습니다. 과장 됐을 때도 행복했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네. 차이가 뭘까요? A는 미래의 행복을 걸었고 B는 지금 행복을 챙겼습니다. 누가 번아웃 안 올까요? 당연히 B예요. 작은 기쁨을 매일 챙기세요.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맛있는 점심 한 끼, 저녁 산책 30분, 주말 취미 1시간.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챙기세요. 5번째 습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번아웃으로 가는 사람들은 신호를 무시합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면서 쓰러질 때까지 가요. 자각이 없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사람들은 매주 체크합니다. 신호를 알아채고 요즘 좀 힘드네 하면서 조기에 조치해요. 자각이 있는 거죠. 매주 일요일 밤 한 사람은 그냥 내일 월요일이네. 회사 가야지. 괜찮아 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합니다.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도 몰라요. 그냥 가는 겁니다. 석 달, 6개월,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요. 왜 이러지? 신호를 놓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매주 점검해요. 일요일 밤에 노트를 펴고 질문합니다. 이번 주 피로도는? 잠은 잘 잤나? 짜증은 얼마나 났나? 즐거운 순간이 있었나? 체크하는 거예요. 피로도가 8점 이상이면 다음 주 일정을 조정합니다. 약속 취소하고 일찍 퇴근하고 조기에 조치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건강해요. 번아웃 안 옵니다. 왜냐고요? 신호를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매주 일요일 밤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주 어땠어? 피곤해? 즐거웠어? 솔직하게 답하세요. 빨간불이 켜지면 바로 쉬세요. 6번째 습관, 일과 삶을 명확히 분리하는 겁니다. 아리아나 허핑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은 없다. 경계만 있을 뿐이다. 번아웃으로 가는 사람들은 퇴근 후에도 일 생각하고 주말에 메일 확인하고 24시간 대기 모드예요. 경계가 없어서 집에서도 일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이 없어요. 지속 가능한 사람들은 퇴근하면 일을 차단하고 주말엔 업무 연락 안 받고 칼퇴근합니다. 명확한 경계가 있어서 집은 쉬는 곳인 거예요. 한 직장인은 퇴근해서 집에 와서도 저녁 먹으면서 업무 메일 체크하고 급한 거 있으면 답장합니다. 밤 9시에 상사 전화 오면 받아서 노트북 펴고 자료 만들어요. 밤 11시에 보내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일 생각합니다. 5년 후 번아웃 왔어요. 다른 직장인은 집 문 들어설 때 회사 폰을 껐습니다. 노트북은 가방에 두고 저녁 먹으면서 가족이랑 얘기해요. 밤 9시에 상사 전화 오는데 안 받아요. 꺼져 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봅니다. 죄송합니다. 퇴근 후라 못 받았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5년 후에도 여전히 건강해요. 차이는 경계였습니다. 일과 삶을 명확히 분리하세요. 퇴근하면 회사 폰 끄고 주말엔 업무 연락 안 받고 집에선 노트북 펴지 마세요. 칼퇴근하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당신 삶은 당신 거예요. 7번째 습관, 몸의 신호를 즉시 존중하는 겁니다. 달라이 라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번아웃으로 가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반복하면서 피곤해도 무시하고 아파도 참습니다. 괜찮아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사람들은 피곤하면 바로 쉬고 몸 신호를 존중하고 아프면 쉽니다. 오늘은 쉴게 하면서 솔직한 거죠. 월요일 아침에 두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약 먹고 출근해서 참을 만해 하면서 회의 참석하고 점심 먹고 또 두통 오면 약 또 먹고 오후에도 버텨요. 퇴근하고 쓰러집니다.
매주 반복되고 1년 후 만성 두통이 되어서 약 없으면 못 살아요. 다른 사람은 두통이 있으면 몸이 쉬라고 하네 하고 반찬해서 집에서 쉬고 잠 푹 자고 병원 가서 검진받고 조기에 치료합니다. 1년 후 건강해서 두통 안 와요. 차이는 신호 존중이었어요. 몸의 신호를 즉시 존중하세요.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병원 가세요. 조금만 더 하지 마세요. 몸은 거짓말 안 합니다. 더 이상 못 버텨. 신호 보내는 거예요. 듣고 쉬어야 합니다. 정리할게요. 번아웃 오기 전에 막는 7가지 습관입니다. 첫째, 매일 30분 완전히 비운다. 진짜 쉬세요. 둘째, 완벽주의를 내려놓는다. 80%면 충분해요. 셋째, 노말하는 연습을 한다. 경계를 지키세요. 넷째, 작은 기쁨을 매일 챙긴다. 지금 행복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매주 체크하세요. 여섯째, 일과 삶을 명확히 분리한다. 퇴근은 퇴근이에요. 일곱째, 몸의 신호를 즉시 존중한다. 피곤하면 쉬세요. 이 7가지를 기억하세요. 번아웃은 예방이 치료보다 쉽습니다. 쓰러지고 나면 늦어요. 회복하는데 몇 달, 몇 년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회복 못해요. 오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도입부 청년 기억하세요? 2008년 일본 29살. 과로사했어요. 신호가 있었는데 본인은 무시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요. 쓰러질 때까지 가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우리도 위험해요. 매일 괜찮아 하면서 버티고 신호 무시하고 조금만 더 이것만 끝내면 하고 있잖아요. 위험한 겁니다. 지금부터 바꾸세요. 7가지 습관 하나씩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30분 비우세요. 핸드폰 끄고 멍 때리세요. 내일부터 80%에 만족하세요. 완벽 추구 그만하세요. 이번 주부터 노말 연습하세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세요. 매일 작은 기쁨 챙기세요.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맛있는 점심. 일요일마다 점검하세요. 이번 주 어땠어? 솔직하게 답하세요. 퇴근하면 일 차단하세요. 회사 폰 끄고 노트북 열지 마세요. 피곤하면 바로 쉬세요. 몸 신호 무시하지 마세요. 이 7가지만 해도 달라집니다. 6개월 후 확실히 느껴요. 예전보다 덜 피곤해. 1년 후 확신해요. 번아웃 안 올 것 같아. 3년 후 감사해요. 그때 습관 만들길 잘했어. 지속 가능하게 사는 겁니다. 오래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멀리 가세요. 번아웃 없이 가세요. 쓰러지지 말고 가세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라디오였습니다.